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로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낮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제 방송을 켰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불안감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주말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북한에는 주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노력돈이라 해가지고 계속 불려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잠도 6, 7시간 자나?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여유가 생기면 낮잠밖에는 안 자요.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제 북한에서 뉴스가 이제 터져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을 했던 것이 북한판 이지스함을 건조했다. 그래서 소위 진수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 노광일이라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국방상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커팅을 이제 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최연함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연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1907년생이고 김일성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름이 일떠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함정을 계속 생산해내라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책, 안길, 서철, 김일 북한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김일성의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북한으로 따지면은 제일 첫 바다로 이름이 올라가야 될 사람이 김책인데, 김책이 제가 알기로 1951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사고사를 위장한 타살을 당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일성하고 좀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첫 이름이 이제 밀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평생 김일성과 같이 해온 최용건이가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김씨 가문과 최용건과의 마지막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걸 결국 풀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그래 이제 북한판 이지스함이 이제 건조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는 소식에 우리가 좀 많이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메일로도 의견이 좀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호들갑을 떨거나 겁을 먹을 거나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하나 건조하는데 못 잡아도 5천억이 됩니다. 5천억이 드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담보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 철근 강제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들이 소위 노역 동원을 하기 때문에 밥 하루 세끼 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지라 특별히 월급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담보되는 데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돈과 전문가들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에서는 인건비는 들지 않습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2천억 이상은 쏟아부어야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인데, 이 함정의 경우에도 소위
우리도 그렇지만은 전력화를 해서 실전에 취역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함정을 생산해낸다고 할 때 지금 북한에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만 따져보면 김채가고 서철, 안길, 김일 네 사람이 일단 거론이 됐으면 네 척은 더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지수 구축함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뭐 위성 안테나가 북한의 그 체연함에 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정보 수집 능력은 있겠죠. 그거 뭐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전투력 자체는 취약해가지고 전투 함정이나 기동 함정이나 구축 함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이지스함 한 척 가지고는 집중 포화를 막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북한의 연료 사정도 안 좋은데 그 이렇게 체연함이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 연료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네요. 연료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진핑도 국제적인 질서에 호응해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기네들 사정상 그리고 북한이 멸망하는 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매년 50만 톤의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뭐 언젠가 돈을 못 받으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퉁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로 사점점이 한다면 서로가 나쁠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50만 톤의 석유를 보내주는 거에 있어 가지고 50만 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조한 바 있는 세계 최대 유조선이 약 못 잡아도 한 40만 톤에서 45만 톤 정도를 이제 한꺼번에 그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 45만 톤 정도를 한꺼번에 중동에서 실어 올 수가 있는데 유조선 한두 척이 실어 나르면 끝나는 양을 받아온다는 얘기는 북한이 필요한 연료에 있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김정일이가 타고 다니는 디젤 그 기관차 그 북한에서 암호명 만대라고 그러는 저녁 열차가 수시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연료가 확보돼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그것도 휘발유가 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김정은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필수적인 산업시설이 돌아가야 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제하고 나면 나머지를 이제 국방과 민수 분야에 털어넣는다는 얘기인데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서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도 그 IMF 외환위기 때 제가 그 군생활 했습니다만은 기동훈련을 좀 자제를 시킨 적이 있어요. 연료비 부담으로. 그런데 이제 북한의 연료 사정상 그 체연함이 마구잡이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그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 뭐 4척 5척을 더 추가로 건조한다. 이거는 북한 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그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도 이제 경제를 꾸려 나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았는데 경제를 꾸려 나가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제 1년에 이제 예산이 약 12조 원 가량 가지고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660조 원 되는데 그 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함선을 건조할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이 체험함이 하나의 보여주기식인지, 그래서 체험함을 하나 스크린 해놓고 우리는 평소에 이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퉁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군 같은 경우에 저 대다수 병력을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에는 90%가 놀고 있거든요. 대민 지원을 나가서 이제 밥이나 얻어먹고 군사 훈련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하루 세끼 이 식사 보급이 떨어진 지가 한 10년 더 됐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해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대민 지원이나 보내가지고 이제 농촌 일 도와주고 식사를 해결하는 식. 그것도 안 되면 훔쳐 먹든지 주워 먹든지 해라. 밥 세 끼를 안 주는데 군사 훈련 해보십시오. 당장 폭동이 일어나지. 근데 총과 실탄이 있는 군인들이 폭동 일으켜 보십시오. 누가 진압하겠습니까?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최신의 전투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있는 전투기 그 미국이나 수호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연료가 없기 때문에 뜨지를 못해가지고 비행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로 만든 모형 비행기 가지고 이제 그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그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소 6년을 그 더 훈련을 해야 그 혼자서 이제 그 단작이라고 하죠. 좌석이 하나뿐인 그런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계급이 우리 계급으로는 되게 대위 정도 되면, 고참 대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혼자서 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뜨지 못하니까 편대 비행훈련 같은 게 이제 실전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연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기동화력으로 자랑을 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전차나 장갑차나 그 장사정포 같은 경우도 굴러가야 되는데 연료가 없으니 굴러가지겠습니까? 수시로 이제 굴리면서 이제 야전 훈련을 하고 취약점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해군의 경우에도 기존 함정들은 우리가 포격을 안 하고 근접해서 들이받았을 때 꼬르륵 하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북한 군대가 이렇게 그 나들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놀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북한 군대 실상이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다 이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할 것을 계속 해 나가는 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최현암이라고 하는 그 북한이 자랑하는 그 이지스함 한 척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뉴스로 보도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겁을 먹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군사 동향은 국방부 그 정보본부나 그 국정원에서 계속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체험함 하나를 이렇게 내세웠다, 익스포즈 했다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그 게임 체인지로 가는 양상,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수백 수십 척의
함정이 체계를 갖추고 함대사령부를 갖춰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10척의 그런 그 항공모함을 자랑했습니다만 태평양 전쟁에서 조직적으로 맞서 싸운 니미츠 제독의 그런 그 미 태평양 함대 결국 꼬르륵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연함 하나 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함정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뭐 대단히 뭐가 된 거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랑하는 위성 레이더가 얼마나 그 잘 돌아가고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체연함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더 들어오거나 공개되는 정보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방송을 또 추가로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런 좀 호들갑을 떨거나 겁을 먹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울수록 몸 관리 잘 하셔서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